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목요일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하락 변동폭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만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리고 어제 장 막판 그리고 어제 시간으로 외국인들이 약 1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후에 오늘 장중 외인 약 9,700억 그리고 기관이 약 코스피 시장에서 9,700억 똑같이 동일하게 마치 짠 것처럼 9,700억 순매수 공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자 오늘은 양지수 플러스 3%대 초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과대낙폭을 보였던 조정폭이 컸었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 약 800여 개 종목, 코스닥 약 1,180여 개, 약 1,200여 개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 장악형의 캔들들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하루였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왜 떨어졌고 왜 올라갔는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지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현대바이오 종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종목이 지금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를 사멸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효능이 긍정적이었다. 라는 소식에 지금 신고가 영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한 3가지 정도 이슈를 가지고 현대바이오 종목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현대바이오 종목의 실적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바이오 종목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매출이 약 마이너스 6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3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던 기업이 125억으로 굉장히 크게 매출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플러스 25억에서 마이너스 45억으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단기 손실 또한 자, 기존에는 그래도 플러스 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기업이 자, 마이너스 8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 매출액 3분의 1 토막 났고요. 적자, 영업 손실 발생됐고 단기 순손실 자, 약 마이너스 10배 가까이 이 단기 순손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즉,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본주는 거꾸로 갔습니다. 자, 실적이 지난해 비해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배가 손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측면들 현대바이오 종목의 청산가치를 제가 고려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분석한 바로는 약 1,4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청산가치 대비 지금의 주가가 25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엄청난 고평가 구간이다. 우리는 어느 구간에 위치한 종목을 사야 된다. 자, 저평가 구간일 때 공략을 해야 된다. 자, 현대바이오도 1,400원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 자, 이때 자, 주가가 약 900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청산가치 대비 주가가 밑으로 빠져 있는 900원, 1,400원 가격대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 종목을 우리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을 과거에 확인했다면 자, 여기서는 공략하는 것 오케이 아주 좋았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에서는 청산가치 대비 25배가 폭등한 고평가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본주 지금 두 번째 이슈들 자, 현대바이오 종목의 지금 두 번째 이슈는 자, 동물 실험에서의 성과입니다. 자, 동물들에게 입으로 먹으면 구강용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30시간 뒤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했다라는 사측의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자,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자, 동물에게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별도의 안정성, 유효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자, 단순히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곧바로 인간에게 사용되는 치료제로 출시가 될 거다라고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실례로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 거의 한 5년 전에 한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자, 동물 복제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언론 보도에 계속해서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폭등했던 시절 줄기세포를 통해서 동물 복제를 성공했다. 자, 동물 복제 성공하면 인간도 동물이니 인간도 복제해서 그런 뭐 장기 같은 이식들을 나의 유전자에 맞는 부분들 척추가 망가졌다면 인간을 복제해서 그 척추를 이식시키는 형태로 장기 이식, 뭐 심장, 교통사고가 났다. 그 사람 복제해서 또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시키는 그런 뭐 꿈의 기술들이 현실화되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절이 한 6년 전, 2015년도, 16년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시절에 동물 복제를 성공했다고 그거를 인간에게 적용시키지 현재까지 않았던 것처럼 자, 동물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동물에게 투여한 치료제가 인간에게 투여되기까지는 인간에 맞는 그런 임상 진행이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유효성,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과 안정성의 대량 그런 표본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사멸한 건지 아니면 인체의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도 함께 사멸을 한 건지 아직까지 판별이 안 된, 검증이 안 된 그런 이슈만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적 악화, 두 번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동물에게서 동물 실험에서의 효과 성능이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실적에 기반해서 실적이 실제로 턴어라운드가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은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는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하는 작전주의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풀이를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는 밑으로 지금 짧게는 47,000원 가격 그리고 조금 길게는 이 45,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추후에 다시 무너지면 그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좀 지우고 싶은데 자, 지우고 자,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4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현대바이오 종목이 자, 4거래일 만에 일주일 만에 주가가 2만원까지 폭락합니다. 자, 4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가면 얼마가 무너지죠? 마이너스 50%가 무너지는데 걸렸던 기간 얼마죠? 3일입니다. 자, 여기서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고가에서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0%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가 감수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박살난 전가가 있고 과거의 고가에서 큰 조정이 나왔던 전가가 있고 그러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추세 상단에서는 여러분들 좀 뜨겁게 뭐 꿈과 희망, 뭐 먹고 자라는 바이오 종목들, 뭐 실적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 기업에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그 구강용 코로나19 그 치료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인간에게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 1상, 2상, 3상의 단계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본주 추가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더 좋은 매수 타점을 줬을 때 그때 여기서 관심 가져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59,000원까지 노려보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저는 미래에서 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단기간에 과거에 낙폭을 보였던 그리고 과거에 한 달, 두 달 동안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는 캔들의 흐름이 이제 그려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자, 다음 종목 이제 KMH 하이텍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잠깐만 켜놓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약 정정하겠습니다. 플러스 4%, 하이닉스가 플러스 9%대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데이터 센터용 SSD를 페이스북 그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데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KMH 하이텍의 매출 약 50% 이상이 삼성전자로부터 발생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도체 관련된
뭐 삼성전자의 그런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SSD 공급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매출이 큰 KMH 하이텍에도 그 낙수 효과가 이어져 나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4% 급등한 가운데 자,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는 KMH 하이텍 자, 시가총액 전일자 800억에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총 약 1,050억 정도까지 오늘 상승한 모습이에요. 자, 지금 현재 그 호가를 한번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키움 현재 들어가서 호가창을 보니까 자, 오늘 거래량이 1,800만 주인데 자, 지금 상한가 잔량이 360만 주 정도로 굉장히 상한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가 많은 상황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자, 10시 12분경 자, 분봉상으로 보면 자, 10시 14분경 자, 단 한 번도 이 역대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수반되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매도 물량 없이 상한가가 유지됐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상한가가 마무리가 된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의 초급등이 그 삼성전자 매출 KMH 하이텍이 삼성전자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이 5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의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라는 풀이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분봉상으로는 이 상한가 가격이 깨지지 않는 한 즉 현재가 2,200원 기준 2,100원과 그리고 2,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거래량 동반되면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위 구간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KMH 하이텍의 우리가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살펴보면 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이 터지기 전에 자, 본주의 고가가 박스권 상단 구간이 자, 2,75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만약에 명일장 2,250원 가격대를 돌파하면 위로 2,7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그려질 수 있는 이 상승 추세의 상단이 자, 2,750원 구간까지로 전망을 하도록 하면서 자, 기 보유 중인 분들은 2,100원 구간, 2,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추가 상승 시 2,700원까지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 조정 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이중바닥 다졌죠. 앞으로 삼중바닥 다져지는 구간 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신있게 저가 베팅 하셔도 좋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한국석유라는 종목이고요. 자, 시가총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거래소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760억밖에 되지 않았던 굉장히 소형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지금 한국석유가 대주주로 있고 강승모 씨 외에 21인이 지분 약 5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즉 유통주식수가 300억대밖에 안 됐던 기업이 오늘 3만 주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키움 현재 들어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한번 상한가 전량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단언컨대 내일 플러스 20% 이상 시초 급등 출발할 가능성 99% 이상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 상한가 기록할 확률 90% 이상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한국석유와 KMH 하이텍의 호가가 지금 연동이 안 됐는데 다시 한국석유의 호가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아까의 발언은 그 KMH의 상한가 잔량을 한국석유의 상한가 잔량과 이제 혼선이 있어서 잘못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한국석유가 오늘 거래량이 29,000주가 거래가 됐는데 상한가 잔량이 34,000주가 쌓여 있습니다. 자, 잠시 계산기 잠깐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한가 잔량이 34,000주가 쌓여 있고 오늘 상한가 가격이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자, 상한가에 매수 대기 자금이 약 50억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함으로써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51억 정도가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상한가 잔량이 쌓여 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본주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자, 무상증자 이슈와 액면 분할 이슈가 동시에 나옴으로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무상증자 이슈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자, 오늘 25일 9시 36분경에 나왔습니다. 자, 9시 36분경에 분봉상의 차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9시 35분 자, 이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 빠바박 말아 올리고 그리고 상한가 쭉 유지가 됐어요. 즉, 이 무상증자 공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1등 공시다라는 부분. 자,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이제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제 증자 전 발행 총 주식 수가 이제 614만 주 정도가 총 발행 주식 수였는데, 한 주당 한 주, 즉 내가 이 주식이 614만 주에서 614만 주만큼의 신주 발행을 무상으로 진행을 한다. 누구에게?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 주주는 언제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무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 자, 아무나 한국석유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상증자를 받지 못합니다. 자, 4월 15일 이후에 매도하는 분들만 우리가 한국석유의 무상증자를 받게 된다. 즉, 4월 15일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한국석유 종목의 최적의 매도 타점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4월 15일 이후에 매도하는 물량, 그리고 4월 15일 이후에 홀딩하다가 매도하셔도 내가 무상증자를 받게 된다.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면, 10,000주를 갖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수량만큼 4월 15일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아침부터 매도하는 물량부터 매도하셔도 무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국석유 이 무상증자 이슈로 신주 배정 기준일 D-1거래일인 4월 15일 자, 달력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월 25일이고 4월 15일은 자, 4월 15일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메모장에 심장 속에 머릿속에 메모해 두셔야 돼요. 자, 4월 15일 한국석유 매도. 그 전까지는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져갈 여지가 매우 높다. 그럼 매도 타점은 4월 15일 목요일까지 한 2달 정도 기간이 한 6주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이 기간까지, 즉 이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게 될 겁니다. 왜? 4월 15일 이후에 물량을 매도하면 내가 10,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주의 물량을 배정받게 되고, 내가 10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새롭게 또다시 100만 주가 무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무상증자 이슈, 즉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는 몰리게 될 거다. 언제까지? 4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몰리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매도 타점은 그리고 4월 15일 기간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굉장히 상한가를 강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무상증자 진행한다. 공시가 뜨자마자 점 상한가 바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본주는 지금 현재가 15만 원 기준 익절선 뭐 잡을 거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올라갈 거고요. 올라갔을 때 주요한 지지선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14만 원 그리고 15만 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위로는 17만 원, 18만 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일부 수익분은 자율적으로 부분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매도는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진행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고드리면서, 자, 한국석유 주주분들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 무상증자 축하드리고 무상증자 물량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기간 보유 진행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셀바이오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박셀바이오 종목이 장중에 약 24% 급등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 있었는데, 자, 장 막판에 주가가 좀 무너지면서 자, 밑으로 쭉쭉쭉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는데, 자, 몇 프로로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자, 오늘 장중 플러스 약 25%까지 급등했었던 박셀바이오가
지금 종가는 플러스 약 10%, 9%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즉, 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저 끝에 여기 있네요. 자, 오늘 상승률 상위 52번째 종목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본주가 자, 임상 기대감, 간암 치료 관련된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30만 원까지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걸 고려하면 약 60배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3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고 최근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박셀바이오 종목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폭락하고 거기서 저점 다지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큰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상승 모멘텀은 임상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치료하지 못한 완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인 불치병으로 분류가 되는 그 암을 박셀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부분. 기존의 임상 1-2-1상 결과에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간암에 대한 그 세포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반응도 있었고 부분 사멸시키는 반응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 간암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임상 진행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박셀바이오 종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60배가 폭등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져 나가던 구간에서 이 공포 구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다라는 사견입니다. 자, 지금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가 자, 우리는 8만 5천 원 정도로 확인이 돼요. 이 8만 원 가격대, 즉 이 종목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단기 저점이 8만 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번 매수 타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7만 원에서 9만 원 가격대 저점 다지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그 구간에서 장중 단타로 관심 가져보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자, 본주는 일단은 처음 스타트가 되었던 그 초입 단계가 자, 무상증자 가격을 고려하면 2만 원, 과거에는 그리고 무상증자 가격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만 원입니다. 즉 만 원 대비 지금도 1000%가 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도정받으면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되 다음번 장중 단타는 이 상한가 캔들의 급등을 놓치신 분들은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격대까지 조정 시 관심 가져보셔라.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밑으로 12만 원, 12만 5천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위로 15만 원, 그리고 17만 원 가격대 목표로 청산 목표로 상승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그리고 한국베스트도 좀 눈에 익네요. 자, 이 종목도 관심 종목 설정해 드렸던 종목인데 자, 굉장히 크게 큰 시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상승률 종목까지는 살펴봤고 자, 하락률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베스파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에 배고프신가요? 그렇다면 자, 베스파 종목은 지금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너무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자, 그래도 대주주 지분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시가총액 1,600억 기준 대주주 지분이 73% 그리고 78% 정도 그리고 79% 정도 거의 품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 게임 신작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3사업년도 중 2개 사업년도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했다라는 공시고요.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쭉쭉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일 사업년도 매출액이 34% 급감했고요. 게임주기 때문에 게임의 그 인기가 사그러드는 시점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작년까지 19년도까지 흑자였던 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오늘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하도록 하고요.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100%에 달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자기 자본만큼의 또 대량의 순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3월달
감사보고서 상으로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제가 고려했을 때는 99% 이상으로 전망을 한다. 즉 베스파 종목은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0% 급락을 했지만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되고 충분히 바닥권 영역에서 저점 다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서 삭제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주가 4,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최근에 약 6배가 폭등하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 2020년도의 실적이 연간 실적이 이 부분을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이제 베스파 종목이 자본금이 900억인데 단기 순손실이 1,000억 원 발생됐어요. 네, 말도 안 되죠. 내 자본보다 더 큰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고, 그리고 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자, 3분기까지는 실적이 뭐 100%까지는 아니었지만 4분기 실적이 몇백억대, 수백억대, 최소 300억 이상의 4분기 적자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본 대비 100%에 달하는 추가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악재의 크기가 제가 고려했을 때 이 추세 하단까지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8,600원에서 1,600원 가격대 충분히 저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셔라? 관망하셔라. 이 종목 추가적으로 조정받았다고 함부로 여기가 저점이라고 공략하셨다가는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언론에서는 뭐 상장 폐지 그런 기사들, 자극적인 기사들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져서 저점 다지는 모습 충분히 확인하고, 그리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가 추후의 미래 시점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일단 베스파 종목 지금 구간에서의 주요한 지지 구간은 현재가 이제 16,000원 기준 저는 이제 15,000원 정도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이 15,000원 가격대가 이 베스파 종목이 약 2년 동안 만들어냈던 그 주가 평균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15,000원 가격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하지 못했던 이 저항 구간이 앞으로는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 가격대를 지지 반등한다면 다행이지만 이탈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8,500원, 1,5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져갈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자, 미 보유자분들은 조정 받으면 쌀 때 저가에 관심 가져보시는 매매 전략, 혹여나 베스파 종목 고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가 16,000원 기준 15,0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단기 순손실을 2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 99%로 전망을 하면서, 자, 지금 3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신용 앞으로 안 되는 종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하락한 종목들 상위 두 번째, 자, 이트론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트론 종목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심장과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12월 달 이 종목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12월 2주차 월요일, 그리고 12월 4주차 여기 이쪽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쪽에 번호로 전화하셔서 카톡방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트론 종목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부각될 것이니 매수하셔라, 공략하셔라, 조정 시 추가 매수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자, 12월 1주차, 2주차 공략하고 수십 퍼센트 상승 파동 노려보고, 그리고 상승분을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죠. 자, 과거의 상승분을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달 초에 공략을 해서 이 수십 퍼센트의 상승 파동을 노려보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서, 자, 거의 상한가 6번의 대시세를 노려본 종목입니다. 자, 주가 약 200원, 300원짜리였던 주가가 4배, 5배, 6배가 폭등하는 그런 기염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걸,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기회까지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리고, 상한가만
4번, 그리고 사실상 뭐 6번의 상한가, 거의 6연상 가까이, 주가 저점 대비 약 6배 정도, 5배, 4배 폭등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심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종목이 이제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어요. 자, 이 종목은 고가에서 제가 이제 최종 목표가 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그 최종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전량 매도 사인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은 계속해서 내려져 나가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 우하향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다음 주요한 지지 구간, 자 580원 가격대로 제시해 드리면서, 자 과거에 이 종목이 1,200원 가던 시절에 제가 900원 구간 익절 대응하셔라, 800원 구간 익절선 대응하셔라, 방송 보고 정말 그 지지선 익절선 잘 대응하신 분들은 정말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지지선 대응 못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580원 주요한 지지 구간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이트론 종목이 과거에 한국코러스라는 기업에 투자조합에 투자를 100억을 진행해서 이트론 종목이 시가총액 얼마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시가총이 3천억 이상이 올라갔다. 왜? 주가가 6배가 폭등했기 때문에. 원래 시총이 1,000억대였던 기업이 시총 5,500억까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단돈은 아니죠. 단돈 100원은 아니고 100억. 언제 투자했다? 12월 달 투자했다. 공시 잠깐 보고하도록 할까요? 자, 12월 달 2020년도 우리가 12월 14일 날 제1호 스푸트니크 신기술 투자조합에 단돈은 아니고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12월 14일 이트론의 주가 얼마죠? 자, 이트론의 주가 300원대였던 주가가 1,200원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때 100억을 투자해서 시총이 226원 대비 시총이 약 6배 가까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의 시총 1,000억도 안 되던 기업이 시총 5,500억까지 시총이 4,000억 넘게 올라가는 이슈가 여기서도 100억 투자, 여기서도 100억 투자입니다. 즉 100억을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이 바닥권 영역에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 100억 투자했다라는 사실로 이미 시총이 3,000억, 4,000억 올라간 그 고가 영역대에서는 그것은 호재가 아니다. 왜? 고작 100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시총은 4,000억이 넘게 폭등했기 때문에 이미 그 100억은 투자 수익이 빵원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다한 그런 재료가 되겠다. 즉 재료소멸 관점에서 본주를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실제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플러스 3%대 초급등이 나왔는데 이트론은 오히려 마이너스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전주, 테마주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주가가 6배 가까이 폭등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주요한 지지 구간 현재 시점 기준 58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런 기술적 반등 짧게 노려보고 추세 상단에서 청산기에 노려보자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BMT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BMT 종목은 여러분들 밸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밸브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요. 자, 밸브, 조선기 자재 관련해서 밸브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원자력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수소 밸브,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스용 피팅 밸브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그런 밸브들 기존에는 반도체 밸브 관련해서도 이제 일본에서 부품들을 수입해 오는데 이제 국산화 관련된, 또 불매운동 관련된, 그리고 소부장을 국산화 시키는 데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테마주로도 엮이고, 우리가 한 5년 전에 4년 전에는 문재인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엮인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2017년도 당시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선이 끝났을 때 이 주가 폭락했었던 과거력까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테마주로 우리가 이 종목은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주가가 과거의 이 추세 상단에서 오늘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추세 상단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다시 주가가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종목의 특성상 지금 고가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장대 음봉을 기록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하락 파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약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고가에서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약세 구간이 끝나기 전까지 엄청난 하락 변동폭을 보였던 이런 과거력들이 전가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자, 지금의 낙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4분기 실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주가가 빠졌는가, 오늘 나왔던 공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월 25일 오후 약 32분경 BMT 종목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매출액적인 측면들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3분기까지 흑자였던 BMT가 영업 손실 전환됩니다. 적자 전환을 기록해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단기 순손실 또한, 자, 3분기까지 흑자였던 기업이 또 적자 전환이 됩니다. 자, 이 단위는 지금 단위가 얼마죠? 자, 지금 단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자, 3분기까지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보면 되는데, 3분기 28억 원 흑자를 기록했던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억 원 적자 전환되고요. 자, 그리고 약 21억 원 정도, 이건 반올림해서 21억이라고 나오는데, 자, 20억 8,5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었던 부분들이, 자, 마이너스 30억으로 마이너스 1.5% 단기 순손실 전환됩니다. 즉 매출은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단기 순손실 적자 전환, 즉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실적이 최종적으로는 적자 전환되게 되는 그런 실적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이 고가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야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오히려 영업이익 단기 순손실 크게 발생됐다라는 부분들로 인해 주가가 오늘 장대 음봉권의 캔들을 기록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즈는 오늘 분봉상에 밑꼬리를 달았던 구간, 이 11,500원 가격대 그리고 12,000원 가격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자, 지금 현재가 기준 1차 목표가 13,500원, 2차 목표가 14,500원 가격대 목표로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보시고 청성기에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본 종목은 이런 과거의 상승분을 차트를 좀 크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가격대의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이 추세 하단 부분까지, 즉 주가가 5,000원에서 8,000원 가격대까지 충분히 조정받고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이 저가에서 관심 가져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고가에서 터질 게 터졌습니다. 어떤 게 터졌을까요?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이 시한폭탄 터진 부분들이 이 고가에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저는 미래에서 오지 않았지만 이런 대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1년, 2년 동안 이 우하향 추세 속에서 여러분들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11,500원, 11,2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률, 하락률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 투자 진행하시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공휴일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쉬기 때문에, 자, 내일이면 2월달 증시가 마무리됩니다. 2월달 행복하게 증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는 3월 2일 맞나요? 네, 3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